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어디에서도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저희 집안, 그리고 저희 고향 마을에 얽힌 아주 오래되고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꾸며낸 괴담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겪고, 보고, 들었던, 아직도 그 흔적이 제 삶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살아있는 저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 고향은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수십 가구가 모여 살던 꽤나 활기찬 곳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마을 어귀에 있는 고개를 손각시 고개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몰랐지만 어른들은 늘 그 고갯길을 넘어갈 때면 침을 뱉거나 고개를 숙이며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하곤 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그 마을에서 사냥을 하며 살아온 포수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보다 더 먼 옛날부터 산의 지리와 짐승의 길을 꿰뚫고 있었죠. 하지만 저희 집안에는 아주 엄격한 금기 하나가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바로 손각시 고개 넘어 금역이라 불리는 산 깊은 곳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냥은 물론 나물 한 뿌리조차 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집안의 철칙이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할아버지께 그 이유를 묻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깊은 주름이 팬 얼굴로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죠. 거긴 우리 조상님이 큰 죄를 지은 곳이다. 절대 발을 들여서는 안 돼. 그 땅에 깃든 원한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은 제가 성인이 된 후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면서부터였습니다. 먼지 쌓인 괴짝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한지로 된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집안의 가부처럼 내려오던 산행일지였습니다. 붓으로 흘려 쓴 한자와 옛 한글이 뒤섞인 그 일지에는 차마 믿기 힘든 끔찍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희 10대조 할아버지는 나라에서도 인정받는 명포수였다고 합니다. 호랑이도 맨손으로 때려잡는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용맹하고 활솜씨가 뛰어났죠.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나라에 큰 흉년이 들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역병까지 돌아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짐승들도 자취를 감춘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식량은 바닥났고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10대조 할아버지는 결국 집안의 금기를 어기고 금역으로 들어서기로 결심합니다.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두려움을 압도했던 것이죠. 며칠 밤낮을 헤맨 끝에 할아버지는 눈 덮인 산속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깊은 골짜기, 얼어붙은 폭포 아래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헐벗은 사람, 기괴하게 생긴 짐승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치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춤을 추고 있는 집채만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설로만 듣던 도깨비였습니다. 도깨비들은 자신들만의 잔치를 벌이며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할아버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뒤틀렸다고 일지에는 적혀 있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마을 사람들의 고통과 눈앞에 풍요로운 잔치가 겹쳐지면서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끓어오르는 분노와 질투가 할아버지를 사로잡았던 겁니다. 어째서 저것들은 저리 풍족한데 우리 인간들은 굶어 죽어야 하는가?
그릇된 분노에 휩싸인 할아버지는 가지고 있던 가장 강한 활에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쇠로 만든 촉을 매겨 도깨비의 왕을 겨눴습니다. 일지에는 그 촉이 단순한 쇠가 아니라 귀신을 쫓는다는 영험한 금속으로 만들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살은 정확히 도깨비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거대한 비명과 함께 도깨비는 쓰러졌고 즐겁던 잔치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다른 도깨비들은 비명을 지르며 숲속으로 흩어졌고 그 자리에는 숨을 거둔 도깨비 왕의 시체와 흥건한 피만이 남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승리감에 도취해 도깨비의 시체를 마을로 끌고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이내 환호하며 도깨비 고기를 나눠 먹고 굶주림을 해결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오랜만에 포만감과 안도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저주는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깨비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 중 몇몇이 온몸이 뒤틀린 채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있던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겨나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극심한 고열과 환각에 시달렸고 밤마다 귀에 대고 속삭이는 듯한 정체불명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놈의 살점을, 네 놈의 뼈를.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먹은 것이 단순한 짐승고기가 아니라 신성한 존재의 살점이었음을,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그날 이후 마을에는 기이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면 마을 어귀에서부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나가보면 아무도 없었죠. 그 소리를 따라간 사람은 다음날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곤 했습니다. 멀쩡하던 샘물이 핏빛으로 변하는가 하면 갓 태어난 아기들은 하나같이 기형이거나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나갔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손각시 고개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도깨비의 왕이 죽었던 그 골짜기로 향하는 길목이었죠. 그 고개를 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기척에 무심코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것과 눈이 마주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미쳐버렸습니다. 어떤 이는 실실 웃으며 자기 손가락을 꺾어 먹었고 어떤 이는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살아남더라도 평생을 넋나간 사람처럼 지내야 했죠. 사람들은 뒤에서 따라오는 그것을 손각시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의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막연히 추측할 뿐입니다. 저주를 불러온 장본인인 저희 집안은 그 대가를 가장 혹독하게 치러야 했습니다. 10대주 할아버지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온몸에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끔찍한 병에 걸려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희 집안 남자들은 대대로 단명하거나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 죽어갔습니다. 제 할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시절 패기 넘치던 할아버지는 그 저주를 끊어보겠다며 금역에 들어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것과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는 다행히도 미치거나 죽지는 않으셨지만 그 대가로 평생 한쪽 다리를 절게 되셨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그건 원한 그 자체야. 형체도 없고 이름도 없어. 그저 우리를 증오하는 마음만이 뭉쳐서 떠돌고 있는 게야. 제가 어릴 적 겪었던 일입니다. 여름방학 때 고향집에 내려가 친구들과 냇가에서 놀다가 그만
해가 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면 손각시곡의 초입을 지나야 했습니다. 어른들의 경고가 떠올랐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갯길에 접어들자 순식간에 주변이 싸늘해졌습니다. 매미 소리, 바람 소리, 모든 소리가 먹고 기이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서 분명히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흙을 밟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질퍽한 무언가를 질질 끄는 듯한 축축하고 불쾌한 소리. 절대 돌아보면 안 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바로 등 뒤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차가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남자도 아닌 기계처럼 차갑고 섬뜩한 목소리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어딜 가니? 저는 그 순간 이성의 끈을 놓아버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뒤를 돌아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미친 듯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마을 어귀에 쓰러져 있었고 저를 발견한 아버지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말을 더듬고 밤마다 불을 켜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던 등 뒤의 차가운 기운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마을은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저주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둘씩 도시로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원인 모를 병과 사고로 죽어갔습니다. 이제 그곳은 몇몇 노인들만이 남아있는 폐허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손각시곡에는 흉흉한 소문만 무성한 채 사람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 20년이 넘었지만 저는 아직도 그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가끔 혼자 있는 밤이면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 서늘한 기운에 소스라치게 놀라곤 합니다. 마치 그 손각시가 먼 이곳까지 저를 따라온 것처럼 말입니다. 최근에 고향에 계신 작은아버지께 연락이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마을을 지키시던 노인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모습이 아주 끔찍했다고 합니다. 마치 온몸의 뼈가 으스러진 것처럼 옛날 도깨비 고기를 먹고 죽었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저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도깨비의 원한은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 땅에 깃들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저주받은 땅 손각시고개에 대한 모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단순한 괴담으로만 남아있기를 바랄 뿐입니다.